오랜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로 가는데요. 이번 비행에선 올해 초 데뷔했다는 대한항공 첫 A350 2호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아시아나인 듯 아시아나 아닌 아시아나 같았던 대한항공이었는데요. 그 탑승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대한항공이 포함된 스카이팀 동맹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항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타려면 이 터미널로 가야 한다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죠? 갑자기 짧은 연휴가 되어버린 6월 초를 좀 끼다 보니 공항에 좀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제가 탑승한 비행기는 대한항공 KE187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인천국제공항을 오후 4시 10분에 출발해서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엔 국제공항은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하는 비행편입니다. 비행거리는 약 1464km, 909마일, 2시간 40분으로 예상되는 비행시간이었지만 실제 비행시간은 약 2시간 11분 정도 소요되었어요. 정말 오늘도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네요. 저는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인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예약했습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는 별도의 전용 체크인 카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카운터에서 빠르게 체크인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도 이곳에서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체크인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동생의 9H 좌석의 전원장치가 고장났다고 좌석을 옮겨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생각지도 않았던 좌석으로 옮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당일에 와서 이렇게 통보를 받는 게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초반에 찬물 끼얹고 출발합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승객의 수화물에는 프라이오리티 택을 별도로 붙여주시는데요. 목적지 수화물 수치대에서 우선순위로 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권과 함께 대한항공 라운지 역도가 있는 초대권도 함께 건네주셨어요. 빠르게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로 가볼까요? 대한항공 라운지는 동편과 서편에 두 곳이 있는데요. 이번 8월에 새로운 라운지가 오픈이 되고 기존 라운지는 모두 리뉴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CI 변경과 함께 항공사 라운지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라는데요. 기대가 정말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편 라운지로 들어왔고요. 입구 쪽 락커에 짐을 맡기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라운지엔 다양한 형태의 좌석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테이블을 끼고 있는 2인 좌석 형태가 많았어요. 테이블 간격이 전체적으로 좀 빽빽하고 좌석도 살짝 딱딱한 느낌이랄까요. 항공사만의 뚜렷한 분위기도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편하게 쉬기엔 조금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리뉴얼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리를 잡고 라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바에 먼저 가봤어요. 스프리츠, 와인, 맥주와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히또랑 얼그레이 하이볼을 주문했는데요. 둘 다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라운지에는 프레스티지 클래스 기내식에 사용되는 버드나무 문양의 식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해외여행 다녀오면 비빔밥이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잘 차려진 밥상에 안 먹을 수가 없죠. 좋아하는 재료를 듬뿍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편에는 샐러드와 샌드위치가 있었고 그 외에도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말이를 비롯해 제육볶음, 불고기 등 다양한 한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식도 가짓수가 다양해서 가볍게 한 끼 해결하기 딱 좋았습니다. 특히 새우 요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간단한 조각 케이크와 베이커리류, 치즈도 있었는데요. 치즈는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짐 드느라 손목도 아픈데.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도 있었고 우유와 요거트, 아이스메이커, 음료 디스펜서, 커피 머신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컵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 기내식을 먹을 예정이라 식사도 간단히, 디저트도 적당히 먹었습니다. 이제 리뉴얼이 되면 추억으로 남겨질 기존 대한항공 라운지. 기록을 남겨보려고 동편에도 가봅니다. 입구에 신규 CI가 반영된 다이캐스트 모형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내부 구조는 서편과 동일했고요. 다만 사람이 적어서 좀 더 쾌적했었달까요? 사람이 좀 적다 보니 음식도 꽉꽉 채워져 있었고 더욱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두 라운지 음식 종류는 동일하고요. 시간대별로 좀 다른 메뉴들로 교체가 됩니다. 바에 다시 어슬렁 거리다가 마지막으로 모히또 한 잔 더 요청드렸어요. 진짜 모히또 최고, 모히또 맛집입니다. 좌석 팔걸이가 높아서 바로 옆 테이블 음식을 좀 집어먹기가 불편했네요.
탑승 시간에 맞춰서 251번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다들 탑승 중이셔서 저도 서둘러 비행기 탑승했어요. 게르장에 대한항공 신규 CI를 입힌 리버리가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보딩 브릿지는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퍼스트 앤 비즈니스 전용 보딩 브릿지를 통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제가 탑승한 기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도입분을 넘겨받은 에어버스 350-900 2호기입니다. 대한항공 너구리라니 정말 새롭네요. 이 기제는 올해 초 후쿠오카를 첫 운항으로 올해 3월부터 대만 노선에 투입되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유럽 등의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좌석에 앉자마자 세이프티 카드 인증해주고요. 제가 탄 이 비행기는 311석의 에어버스 350-900 기종입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은 28석,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은 283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 간격은 47인치, 119cm, 좌석 너비는 22인치, 56cm, 좌석 기울기는 180도까지 펼칠 수 있고요. 완전히 펼치면 195cm로 넉넉합니다. 좌석 배열은 121 좌석으로 지그재그 배열로 구성된 스태거드 레이아웃 좌석 배치가 특징입니다. 서비스 담당하겠다 성공입니다. 좌석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네요. 네, 일부러 여기로 했는데 그 신기장가 이렇게 빨리 고장날 수 있어요? 아니 저희도 당황했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쉽네요. 좌석이 떨어지셔가지고. 네. 좌석은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 사양의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시트 커버와 AVOD가 대한항공 스타일로 교체가 된 형태였어요. 완전 아시아나인데? 좌석은 블랙 컬러 시트로 대한항공 신규 시트 커버가 적용되어 있었고요. 안전벨트는 3점식 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푹신한 쿠션감이 좋았어요. 머리 쪽에는 시선을 충분히 감싸주는 파티션이 있습니다. 덕분에 좀 더 비행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좌석에 놓여져 있었던 베개는 말랑말랑한 손베개고요. 등 뒤에 받치거나 무릎 위에 두고 쿠션같이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CI와 함께 기내 경험 전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어메니티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리퍼가 있는데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기존의 얇고 흐물흐물한 베이지색 부직포 재질 같은 슬리퍼에서 도톰하고 착용감 좋은 슬리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헤드폰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데요. A350 기제 자체도 기내 소음이 적은 편이지만 확실히 착용하면 소음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단거리 비행이라 담요는 요청 시 별도 제공됩니다. 특히 스커트를 입은 여성 승객에게는 승무원분들이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담요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좌석에 장착된 모니터는 18.5인치로 여유있는 크기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익숙한 대한항공의 UI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터치스크린 기능도 탑재되어 있지만 보통 모니터 컨트롤러로 모니터를 사용하죠. 이 컨트롤러는 기존 보잉 777 기제에 적용되었던 리모컨과 동일한 모델이어서 조작하는 건 이미 몸에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컨트롤러가 좌석 팔걸이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실수로 버튼을 누르는 일도 적겠어요. 좌석 사이드 테이블 쪽 어깨 위치엔 개인 독서 등이 있습니다. 밝기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아래로 헤드폰 단자와 USB 포트도 있습니다. 손이 잘 닿는 위치에 있어서 사용하기 편했어요. 컵과 소지품을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도 있어서 비행 중 흔들림이 있을 때도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자기기 충전은 좌석 아래쪽에 있는 전원 콘센트를 이용합니다. USB 포트도 있지만 충전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원 콘센트는 멀티 어댑터 방식이라 다양한 고가의 콘센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 컨트롤 버튼을 이용해 좌석 간격과 등받이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80도까지 펼쳐지는 풀플랫 좌석 덕분에 짧은 비행이지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네요. 여기저기 수납 공간은 활용하기 좋았고요. 테이블은 접이식으로 모니터 옆쪽에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널찍해요. 발 공간은 다리를 쭉 뻗어도 여유로웠는데요. 장거리 비행 시에도 무리 없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내식 메뉴를 살펴볼까요? 커버는 짙은 파란색의 컬러로 바뀌었고요. 첫 장에는 환영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번 신규 CI 론칭과 함께 기내식 역시 김세경 셰프와의 협업이란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K2187편은 가변 식사로 메뉴가 제공되는데요. 가변 식사의 메인 요리는 쌈밥과 닭고기 요리 중 선택 가능하고 저녁 식사에는 비빔밥과 닭고기 요리 중 선택을 할 수 있네요. 와인 리스트는 간소화되어 있는데요. 샴페인은 제공하지 않고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디저트 와인으로 포트 와인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칵테일, 아페리티프, 스프리츠와 브랜디, 리큐어, 맥주, 소프트 드링크와 주스, 물, 티, 커피와 우유의 옵션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 기장 문병대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타이페이 타오양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기는 항공기가 갑자기 늘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는 항상 좌석벨트 매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Moon speaking. Welcome to Korean Air. This flight is bound for Taipei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And our flight time is 2 hours. For your safety, keep your seatbelt fastened while you are seated.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Air. Please enjoy the flight.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187편 출입을 닫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은 오늘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여행하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에어버스 350 기제는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 안전 비디오를 시청하고요. 이제 비행기는 푸시백을 합니다.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윙렛에 아무런 도색을 하지 않았네요. 윙렛에 도색하면 볼륨감도 있고 탑승 인증샷 사진 찍는 맛도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저기 대한항공 신규 CI 리버리를 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도 보이네요. 확실히 기존 리버리랑 같이 놓고 보니까 많이 미니멀해지긴 했네요. 뭐 등푸른 고등어냐, KLM 따라했냐 등과 같은 반응들이 많은데요. 아쉽다는 의견도 조롱 섞인 목소리도 꽤 있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다는 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이 가진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받는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륙할 차례입니다. 안정적으로 고도에 올라오면 기내식이 서비스됩니다. 사전 주문한 소고기 쌈밥은 한 트레이로 준비되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식사 함께 와인 드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저는 음료 주문할 때 가능한 한 번에 많은 종류를 주문하는데요. 아쉽게도 와인은 종류가 많지 않아서 와인 리스트에 있는 화이트와 레드 와인 2가지 모두 요청드렸습니다. 화이트는 프랑스 샤르도네 품종의 메종 카스텔 그랑 리저브, 레드는 제라르 베르탕 앙 560이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아페리티프로 식사 전 가볍게 식욕을 돋구기 좋았어요. 당도도 낮고 산도도 크게 튀지 않아서 드라이한 스타일로 부담없이 마시기 좋았습니다. 쌈밥과 함께 먹기 좋은 와인으로 레드 와인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시라, 그르나슈, 까르냥 품종의 블렌딩 와인으로 쌈밥이나 고기류가 함께 나오는 한식과도 무난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찾아보니 비비노 평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내식에서 아쉬웠던 점, 높은 고도에서 미각이 둔해지는 걸 감안한 간 조절이었겠지만 소고기 볶음은 제 기준에선 간이 좀 세긴 했어요. 그래서 야채를 꼭 곁들여야 했고 계속 물이 당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한식 메뉴는 대표적으로 쌈밥이나 비빔밥이 나오잖아요. 물론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같은 메뉴가 제공되거든요.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프레스티 클래스만의 특별한 기내식이라는 느낌은 솔직히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 입장에선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프레스티지 클래스 승객에겐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산뜻한 과일로 입가심을 하고 따뜻한 커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와인은 자리에 준비된 모닝캄 매거진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천천히 즐겼는데요. 모닝캄 5 6월호에서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CI와 함께 개편된 기내 서비스용품에 대한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장거리 어메니티인 그라프 파우치는 제가 지인을 통해 받은 게 있어서 기회가 되면 따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타이베이까지 남은 시간은 51분. 착륙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벨트 사인이 갑자기 켜져서 자리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세면대 위엔 조명이 달린 거울이 있고 옆쪽엔 기저귀 교환대도 보이네요. 전신 거울이 뒤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옆쪽으론 간단한 어메니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대면 물이 나오는 센서식 수전, 온도도 버튼을 눌러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물비누는 수동입니다. 핸드타올과 티슈가 거울 아래에 바로 준비되어 있고요. 기존 대한항공과 제휴했었던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아뜰리에 코롱의 상큼한 포멜로 파라디 바디로션이 보이네요. 평균 탈취제는 이번에 새로운 로고와 함께 준비되어 있네요. 가글도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했고요. 양치도구 세트 비닐에는 새로운 CI가 적용되어 있네요. 마치 할머니네 집에 하나쯤 있을 것 같은 도끼빛 클래식 헤어. 자리에 돌아와서 좀 쉬다 보니 이제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오네요. 착륙 준비를 하려고 창문 덮개를 열자마자 창문 너머로 잔잔한 바다 위를 비행하는 골든아워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황금빛 선셋이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탑승은 대한항공이 새로운 CI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경험한 비행이었는데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두 항공사의 스타일이 오묘하게 섞인 에어버스 350을 탑승해봤던 점이 정말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신기들 컨디션과 언제나 친절한 승무원님들의 서비스도 여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리 고장을 포함해서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어요. 새로운 CI가 발표됐을 때 일부 노선이나 기제에서는 CI와 서비스가 일관되게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환 중이라 그런지 기대만큼 확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웰컴과 페어웰 방송도 대부분 녹음 번호로 바뀌면서 멘트도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히 전달된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출발지, 목적지뿐만 아니라 날씨와 현재 시각까지 안내해줘서 비행의 시작과 끝을 여행의 설렘으로 완성해줬는데 이젠 기계적인 멘트로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운영 효율성과 컴플레인 대응 때문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전 방송의 따뜻한 감성이 많이 그리워졌어요. 그래도 41년 만에 CI를 전면 개편한 만큼 앞으로 대한항공이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는 항공사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비행기는 서서히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상 위로 만들어진 비행기 그림자를 보니까 착륙이 가까워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는 안전하게 타이페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만 국기가 정말 크게 걸려있네요. 확실히 대만에 온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계류장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있는 스타럭스의 에어버스 350 리버리 진짜 멋지네요. 우리 촬영 매니저 남동생과 함께 저는 이제 대만 입국 심사를 하러 갑니다. 대만 전자입국 신고서를 미리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행지원금 럭키 드로우도 했는데 둘 다 꽉 나왔네요. 다른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번 여정은 여기서 끝이지만 다음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